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수 연속 5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확산세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47명 일일 확진자, 다음에 506명, 551명, 557명, 543명, 543명. 5일째 500명대예요. 예, 눈에 띄게 지금 증가한 것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 내내 1,200명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이 한 2달 동안 300~400명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500명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300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비수도권이 200명이 넘어가면서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2를 넘고 있고요.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26%, 결코 낮지 않은 숫자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확산되는 경향이지 줄어들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거, 물론 지난 3차 유행의 초기에서는 1,000명이 금방 갔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보다도 이게 아주 서서히 늘어나면서 1,000명까지 가는 수준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좀 12월 달이랑 다른 점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위중증 환자가 거의 올해 들어서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계속 줄고 있어서 이 지금 발생하는 환자 수에 비하면은 지금 한 400~500명씩 발생하는데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 그만큼 또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또 요양원, 요양병원들에서의 집단 감염이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즉 발생을 하더라도 몇 명, 많아봐야 10몇 명에 그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줄은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의 증가가 급격하지만 않다면은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만 할 수 있다면은 200명까지 이렇게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6월 말까지 예방 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면서 200명대 정도까지는 안정세를 만들겠다는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원래는 그냥 계도였는데 이젠 제재로 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200명이라고 낮춘다는 목표가 우리가 방역 통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서 200명까지 목표를 잡는 건 좀 무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2단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400명을 넘어가면서 500명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2.5단계이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완화된 것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방역 통제를 하면 좋겠지만 국민들의 수용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 당국의 그 여러 가지 방침들도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은 결국은 또 이 악화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2단계이면서도 2단계 조치의 방역 수칙조차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있어요. 예.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는 것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 갈 때 5명 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둘로 나눠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였지만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킨다면은 바로 처벌하는 것을 일벌백계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잘 지키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지금 지방지자체라든지 보건당국, 방역당국에서 전부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이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 분명하군요. 네. 더구나 이 접종을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이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2단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제 생각에서는 현 수준이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서서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만 어느 정도 안정세라면은 결국은 새로운 거리 단계도 좀 더 마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겠죠. 네, 사실 정부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게 없던 그 강화 조치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간에 있던 걸 조금 더 강화하겠다,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말씀 주셨지만 행정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 건이라도 제대로
잘 처벌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 보면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보실 때 공개적으로 분명히 처벌한다 하는 그 단호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 예.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1년 넘어 잘하고 있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 순간에 잘못되게 되면은 뭐 일본이나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 한두 달, 즉 6월에 1,200만 명 접종을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또 4차 유행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잘 지켜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 제일 예. 중요한 것은 좀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방역 수칙은 마스크는 다 쓰고 다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모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지면 그것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종교실을 보니까요.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그 종교 교회인데 지역에 같은 이름의 지역이 그러니까 돌면서 교회를 다니나 보죠. 보니까 대전에서 21명이 확진됐고 이 관련 교회에서요. 전북 20명, 경기도 13명, 서울 11명, 경북 3명, 광주, 충남, 전남 각 1명씩 이렇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확진자가. 이건 근데 사실은 이 경우만이 아니죠. 우리 작년에 제일 처음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뭐 예. 여러 가지 선교회들, IM 선교회도 네.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이 접촉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수련원을 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전국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의 뭐 안수 기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네. 이것이 길게 가게 되면 지역사회 N차 감염이 결국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년에 이 대규모의 전국적인 규모의 확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시기에 좀 이런 안수 기도라든지 이런 소규모 모임들 결국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네.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지자체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 종교의 자유라는 부분들도 있어갖고 안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그런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발생이 교회발로 또 터지지 않게끔 하는데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동안 우려가 됐었던 부분들이 방금 짚어봤던 종교시설이 있었고요. 또 유흥업소도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푼 게 생각보다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지금 부산 지역에서 시작된 유흥업소발 감염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어요. 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 걸까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봐왔던 얘기죠. 24일 날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이 4일인가요? 네. 열흘 정도에 이만큼 270명까지 불어났죠. 예. 우리 작년에 이태원 클럽발, 또 강남 룸사롱발 확산이 거기에 갔었던 사람들이 신원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넓게 N차 감염이 퍼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임시선별진료소 같은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달라 해서 이태원에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진단검사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이 된 건 맞아요. 그렇게 널리 퍼진 것에 비하면. 예.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면 QR코드 쓰고 들어간 사람 모든 사람 출입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유흥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다 없어져 버렸죠. 예. 네. 그러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전부 기록도 하지 않고 잘 추적도 안 되고 하는 이 상황.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지역사회로 넓게 퍼지면서 N차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누가 감염이 된 건지 누가 접촉자인지 접촉자에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그 사람은 음성되고 그다음에 N차 감염으로 퍼진 건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물론 그 갔던 사람들이 전부 진단 검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즉 역학조사관들이 다 찾아가면서 다 못 찾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즉 부산이라는 그 지역 안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 접촉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임시선별 진단검사소라는 것들도
증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좀 기분이 이상하면 가서 받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뭐 결국은 수도권 안에서의 거의 5분의 1 이상 20%에서 25%가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변이주의 문제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전파가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듭니다. 부산, 경남, 뭐 거제, 진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좀 더 넓게 함으로 해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그렇게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혹시 변이주가 아닌지 좀 모니터링할 예.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는 경남 지역에 부산 지역에 이 변이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은 꼭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변이주들이 확산을 빨리 되지 않게끔 가능한 한 언젠가는 우세종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6월 이전에 우세종이 되지는 않겠고 확산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일본만 해도 갑자기 오사카에서 그 영국 변이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막 우리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보다 오사카에 더 많이 나옵니다. 600명씩 나오는데 동경에는 또 새로운 변이주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일본의 변이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변이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변이주의 추세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변이주에 대한 우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영업 제한을 완화했는데 지금 결국엔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져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 당국은 조금 더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 단계를 높일 때는 확 가고 또 낮출 때는 좀 서서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선제적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2단계 되기 전 2.5단계 예. 수준이 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은 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 400명이 되면서 400명 이하면서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 예. 2달 너머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이라는 의미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500명이 넘어가지만 하루 평균은 400명대 후반이고 이것은 2.5단계 수준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2.5단계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방역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방역 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을 올린다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예. 사실은 비수도권의 1.5단계는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어떤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이 퍼지고 또 우리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를 하러 밤중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풍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방역을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은 사실 거의 좀 유명무실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400명 넘어갔다고 해서 2.5단계 가고 또 영업을 제한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들의 수용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환자 수는 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이 지속적인 방역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이 그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중에 뭐 600명, 7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선제적이 아니라 뭐 나중에라도 단계를 격상은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굉장히 고심은 깊을 것으로 봅니다.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리기만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고 또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예방접종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백신을 정부가 상반기에는 1,200만 명을 목표로 세웠잖아요. 지금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도 도입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1.85%인데 처음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별 의미 없이 65세 이상을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 예. 65세 미만 요양시설, 요양원 입소자,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고 뭐 아직까지 100만도 뭐 한 달이 넘어가는데 100만도 못 맞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75세 이상 파이자 백신을 시작하고
5월 달부터는 65세부터 74세까지 이것도 494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접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속도는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적으로 10,000곳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20-30만 명은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예. 아직은 다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탁 의료기관을 빨리 지정을 하면서 접종을 한다면은 속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 보여요. 또 물량 수급의 문제도 일단은 2분기까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예. 지금 2차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다 당겨 쓰고서 네네. 2차는 3개월 후에 들어오는 것을 확보하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이것이 굉장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넓게 먼저 있는 분량을 전부 맞춘다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이 3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2차 접종 물량이 안 된다면 도입이 안 된다면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한테 계약분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V라는 이런 백신들도 상당히 후보로 떠올 수가 있는 것이 중국산 백신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않지만 예. 이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26번하고 5번을 이렇게 교차 접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안정적일 수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교차 접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 개념상으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 침판치 아데노바이러스인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을 하고 2차는 스푸트니크에 26번이든지 5번이든지 접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이 효과도 란셋이라는 잡지에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실 이 EMA에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나라들도 아직 쓰지는 않지만 하여튼 도입을 약속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예. 같은 경우도 일단 구입은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A에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우리나라 벤처 회사들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물량 부족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고 효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2차 접종의 프렘 B로 고려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 독일 같은 경우 굉장히 이상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60 이하 맞추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2차 예. 접종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데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는 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근거가 없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러시아 백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랑 교차 접종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